이번 시간에 결산이 완료된 이후에 재무제표 및 표준재무제표 작성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91페이지고요.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합계잔액 시산표로 결산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해서요. 매출원가 대체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결산을 재무제표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결산이 완료된 이후에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 손익을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익잉여금으로 재무상태표로 반영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재무제표는 정상적인 재무제표는 아니죠. 부속명세서인데 원가 명세서부터 먼저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12월 달로 해서 조회를 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조회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이 있는데요. 관리용, 제출용은 관리용은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제출용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외부에 공시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용은 우리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표준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표준용을 한 번씩 반드시 인식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넘어갑니다.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12월 달로 조회를 해서 별 이상이 없는지 전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용, 제출용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용, 제출용, 포괄, 표준용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용까지 한번 인식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표준용까지 인식을 하고 난 뒤에 재무상태표로 바로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차 오류가 나타나죠. 대차 오류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F6번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통해서 전표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를 추가한다라는 의미는 우리 결산을 하게 되면 원가를 매출원가를 계산을 한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손익계정으로 보내서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정으로 보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하고, 그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부분을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인 잉여금으로 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전표 처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전표 추가를 한 이후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12월 달로 확인을 해보시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관련되는 부분이 수익 관련되는 부분이 좀 전에는 대변에 잔액이 있었죠.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은 차변에 잔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표 추가 버튼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고 나니까 손익계정이 제로가 되면서 잉여금 계정 쪽으로 다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2월 31일자 관련되는 전표 보니까 손익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수익과 비용 관련되는 계정을 손익계정으로 대체하고, 손익계정에 대체된 금액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다시 대체한 전표가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산이 완료되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12월 달 재무상태표를 조회하게 됩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면 아까는 손익계산서를 조회한 다음에 바로 재무상태표로 들어오니까 잉여금 오류가 났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거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잉여금 오류 없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에서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결산이 완료되었고요.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법인조정에서
표준 손익계산서, 표준 재무제표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표준 대차대조표, 수익금액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 대차대조표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인식을 합니다. 회계편에 있던, 회계관리 쪽에 있던 재무제표를 반영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표준 손익계산서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가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명세서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업회계에 따른 재무제표와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표준 재무제표까지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법인사업자이고요. 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두실업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개인사업자 백두실업입니다. 자, 백두실업과 관련해서 회계관리 쪽에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관련되는 부분 불러오기를 통해서 결산 분계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내용 살펴보니까 원가 명세서만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백두실업이 개인사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시다 보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잉여금 처분과 관련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원래 없는데 여기에 지금 잉여금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법인 자료를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기본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이런 계정이 나온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 만드는 부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똑같습니다.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를 합니다. 자, 12월 달 조회를 해서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 만들었습니다. 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법인만 실행이 된다라고 했죠. 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법인 쪽에서는 어떤 작업을 했었죠?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수익과 비용 관련되는 부분을 손익계정으로 대체하고 손익계정을 마감하면서 이익잉여금 쪽으로 대체했던 분계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이 개인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표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CFO 전표 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클릭하셔서 전표를 추가를 합니다. 자, 전표를 이렇게 추가하고 나면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12월 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클릭해 보시면 손익이라고 하는 부분 전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달 조회를 해보시면 하단 부분에 내용을 보게 되면 법인에서 봤던 것처럼 제조원가가 차변 대변 전부 다 제로가 됐듯이 판관비, 이자 수익, 영업외비용 관련되는 부분 전부 제로가 됐죠. 전부 제로가 됐고 매출원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손익계정 관련되는 부분 전부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익 비용 부분을 마감해서 그 재무상태표로 대체하는 분계가 개인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확인하시고 우리 결산자료 재무제표 및 표준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되는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